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한도윤, 52. 중소기업에 30년간 일하다 정리해고되어 집에서 지낸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남자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남들에겐 없는 괴로운 비밀이 하나 있었다. 처음엔 그게 뭐가 문제겠냐 싶었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나의 아내 선영, 올해 51. 나에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었다.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두근거림, 처음 키스했을 때의 설렘, 그 모든 게 나를 행복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운명처럼 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아내와 친구들 모임을 끝내고 집에 왔는데 처제 지은이가 집에 와 있었다. 형부, 언니와 형부만 재미있게 우리 오랜만에 한잔 해야지. 형부, 괜찮지? 처제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뭐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동네 포장마차. 작은 테이블에 앉아 셋이 마주보니 묘하게 긴장이 흘렀다. 아내는 술을 잘 못하는데 그날따라 분위기를 맞추려다 금세 얼굴이 빨개지더니 곧 의자에 몸을 기대 쓰러져 버렸다. 여보, 나 머리가 너무 아파. 그 말과 동시에 아내는 테이블에 엎드려 잠들어 버렸다. 처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언니를 내려다보다가 나를 향해 작게 웃었다. 언니 원래 술이 약해서. 우리끼리 마셔요? 그렇게 아내는 옆에서 자고 나와 처제 둘만 술잔을 주고받게 되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처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사실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별별 고생 다 했어요. 짧은 한숨이 묻어나오는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다. 아내의 여동생이니까 당연히 단단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보다 겨우 몇 살 어린 아직 젊은 여인이었던 것이다. 잠시 뒤 아내의 몸을 휘청거리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 집에 데려다 줘. 나는 얼른 아내를 등에 업고 술집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처제도 함께 따라와 문을 열어주었고 곤히 잠든 아내를 방 침대에 눕혔다. 그때 처제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11시밖에 안 됐네요. 우리 맥주 한 캔 더 하죠? 그렇게 그날 밤 나는 처제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처제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나를 빤히 보며 말했다. 형부, 요즘 언니랑 자주 다투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다. 하지만 술 기운이 올라오니 괜히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졌다.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맞는데 자꾸 어긋나. 나는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 말이 나온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처제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처제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듣고 있었다. 그랬구나, 형부가 참 힘들었겠다.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나도 정말 미치겠다. 사랑하는 마음은 더 깊은데 그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 매번 싸움이 되고 결국 상처만 남아. 처제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속을 들여다보듯 말했다. 형부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종종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진짜 나의 선택일까? 아니면 단순한 도피일까?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왔어. 아내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고 처제의 눈동자도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방문이 벌컥 열리자 아내는 눈을 크게 뜬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해. 제 정신이 아니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듣지 않았다. 울부짖으며 방안을 휘저었다. 세상에 내 남편이랑 내 동생이 둘 다 날 배신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울음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못했다. 변명할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날 밤 모든 게 산산조각 났다. 아내는 집을 뛰쳐나갔고 나는 망연자실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아내에게서 이혼하자고 했다. 나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했다. 그 후 나는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는 날이 연속이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채 아무 의지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다. 결국 나는 지방 건설 현장에 막노동을 나가기로 했다. 도망치듯 내 자신을 가둬버리듯 그렇게 모든 걸 잊어버리려 했다. 건설 현장 생활은 내게 도피이자 벌이었다. 매일 땀과 먼지 속에 몸을 내맡기며 정신을 비우려 했지만 아내의 눈물과 처제의 흔들리던 얼굴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현장을 떠났을 때 나는 이미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묻어두지 못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그림자처럼 발길이 향한 곳은 처제가 있는 집 근처였다. 어쩌면 우연이길 바랐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은 필연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골목길 슈퍼 앞 무심히 줄을 서 있던 순간 저쪽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오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처제였다. 세월이 흐른 만큼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정했고 눈빛은 따뜻했다. 순간 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발걸음이 멈췄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도 걸음을 멈추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녀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부 정말 오랜만이네요. 나는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다. 응, 잘 지냈어? 우리는 서먹한 웃음을 나누며 근처 카페로 갔다. 처음엔 서로 할 말이 없어 커피만 만지작거리다가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도 후회 많이 했어요. 처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많이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군. 후회보다 그리움이 더 크게 남았다는 걸. 처제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다시 천천히 걸어가 보지 않을래요? 이번엔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처제와 함께 한다는 건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족들이 알게 된 순간 예상대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등을 돌렸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외면하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끝까지 날 2번 죽이는구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눈빛 속의 상처를 보면서도 이미 내 마음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손가락질했다. 제 정신이냐? 그것도 처제랑.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처제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우리 자신이에요. 그 말이 나에겐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상처 준 건 알아. 아내는 눈에 불을 켜며 고개를 저었다. 평생 용서 못해. 하지만 당신이 진심이라면 그 대가는 다 짊어져. 세월은 참 빠르더군요. 어느새 나는 58, 그녀는 50이 되었다. 젊은 날의 뜨거움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서로에게 기대는 따뜻함이 남았다. 노을이 물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지선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함께할 줄 누가 알았겠어? 지선 씨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담 옥향이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